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에서는 우리보다는 오히려 일본 시장의 그 화랑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일본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일본 기업의 거버넌스, 보통 우리 이제 지배 구조를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그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개혁의 1등 공신인 그 야마지상이라고 이제 노무라에서 아이비 대표를 한 지금 일본 거래소의 CEO를 하는 그분의 전략, 그 다음에 이러한 배경, 그 다음에 실제 기업들이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는가, 특히 우리 그 금융 당국이 일본과 유사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아마 다음 달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외국 투자가들은 최근 이제 일본 기업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They have burned the bridges. 여기 이제 표지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조정 개혁의 길을, 그 다리를 건너서 그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그 다리를 불태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되게 파워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제가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 뭐 개혁신당, 많은 사람들, 뭐 아마 야당도 뭔가 발표할 것 같은데, 자본시장에 되게 그 좀 우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금년에 우리 주가는 3주 사이에 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무려 9%나 급등을 했고, 지난 1년을 놓고 봐도 우리나라 증시는 단지 겨우 3% 상승했는데 일본은 37%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데, 그래도 되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 투자가들이 정치인들 얘기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스마트하고 투자가는 되게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한국 투자는, 특히 주식의 장기 투자에서는 돈을 버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3년과 10년의 연평균 주주 총수익률, 여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 오른 거와 배당 수익률을 더해서 연율화 시킨 건데,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총수익률은 배당 포함해서 마이너스 2%, 매년 2%씩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배당이 한 2% 되니까 주가는 실제 한 4%씩 빠진 셈이고, 반면에 일본은 연 12%, 미국은 9% 상승을 보였고, 좀 더 길게 10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연 한 5% 수익을 가져다 줬고, 일본, 미국은 한 10% 내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극히 낮고, 일본은 그 자본시장의 메카인 미국과 비슷한 이제 장기 수익률을 보여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적으로 아니까 투자가들이 덥석 시장에 자금 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농협 채권 금리가 4.8%, 우리나라 초우량 대형 증권사가 발행하는 6개월 기업어음 RP가 5.2%를 주니까, 이 위험자산인 주식에 내가 잘해야 연 5% 배당 포함해서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의문은 갖는 거죠, 되게.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은데 그동안은 되게 디플레에 시달렸고, 잘해야 지금 실질 성장이 뭐 1, 2% 나오는 정도인데 어떻게 증시가 이렇게 호황을 보이고 있을까? 그것도 뭐 1년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보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과 주가는 큰 흐름, 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는 아니다. 일본같이 경제 성장을 적게 해도 기업들이 기업 이익을 내는데 비용 절감을 하고 무수익 자산을 팔면서 ROE를 높이고 이렇게 기업 이익에 포커스를 하고 번 돈의 대부분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주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중국같이 지난 최근엔 그 성장률이 둔화돼도 실질 성장률이 그다음 5% 되고, 그 전에 1, 20년 동안은 연 10%의 실질 성장, 그러니까 인플레 더하면 명목 성장이 연 20% 가까웠는데도 기업 가치,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를 계속 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파괴해서 지난 20, 30년 동안 중국의 주가를 보면 정체입니다. 주가가 전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알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 그림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많이 틀린데 2012년 이후로 미국 기업의 이익은 평균 2.1배, 그러니까 110%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 한 10%보다 조금 못하게 연 한 7, 8%, 8, 9% 올랐다는 얘기고, 그게 사실입니다. 유럽은 그거보다 훨씬 못하죠. 그러니까 총 1.5배, 50% 상승을 했고, 일본은 놀랍게도 거의 3배. 그러니까 2012년 이후로 한 12년 동안 200% 가까이 올랐다는, 미국보다 더 높았고, 특히 지난 3, 4년 동안 이익의 성장이 가속화된다. 여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번 3월이 끝나는 회계연도에도 일본 기업 이익은 13%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3년 연속 계속 기업 이익이 레코드 하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일본이 장기간 동안 이익 증가가 더 높아서 실제 일본의 그 가장 간판 기업들이 모여있는 1600개가 모여있는 프라임 시장의 퍼는 15배이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되게 환호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기업의 예를 보면,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참여해서 촉매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Value Act라는 미국의 아주 대단한 액티비스트 펀드가 올림퍼스, 우리도 나시익은 브랜드인데 거기에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하고 사회이사를 넣고 하면서 올림퍼스 주가가 몇 배 올랐고, NEC, 후지츠, 히타치 이런데 일본의 거대 전자 전기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무수익 자산을 팔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파나소닉 같은 데는 그 ROE가 낮은 자동차 부품 부문을 미국 사모펀드한테 매각해서 전사적인 ROE를 높이겠다. 그래서 실제 NEC 같은 데 주가가 1년 사이에 2배나 올랐어요. 그래서 PBR이 0.7배인 게 1.4배.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뉴스가 흔치 않은데 일본에는 거의 매주 발표된다. 근데 이제 반면에 안타까운 사실인데, 한국은 일본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대통령이 그 상생, 그 금융 자본시장 상생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주에 오리온이 그 좀 황당한 투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작은 한국의 고추가 맵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자를 잘못하면 이틀 사이에 주가가 20%가 날아가고 오리온이 실제 시총이 1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하면, 그 전격적으로 5,500원을 들여서 레고케미라는 바이오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 26% 지분을 아마 인수한 거죠. 그래서 경영권을 갖고 오는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 지분율도 높은 회사인데 내가 초코파이를 만드는 영업이익률이 15%가 넘는 아주 우량한 한국의 제과 회사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의사와 반대로, 나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결정인데 생소한 바이오 회사에 내가 또 주주가 되었네. 이제 이러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 이러한 식으로 신규 분야에 진출을 하고 싶으면 오리온은 지주회사가 있죠. 오리온 홀딩스. 거기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아니면 패밀리가 개인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일반 주주의 돈을 갖고 신규 산업에 리스크가 아주 많은 쪽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 X 트위터를 인수할 때 본인 돈 55조 원, 60조 원을 440억 달러를 투자했지, 테슬라는 돈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돈, 주주의 돈을 갖고 신규 사업을 무시하게 한다는 게 거버넌스의 가장 대표적인 디스카운트의 요인이죠. 일본의 화제의 인물인, 지금 엄청난 기업 거버넌스의 드라이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동경거래소 CEO인 야마지상, 일본 사람들은 이제 상을 마지막에 붙이는데 여기 뭐 사진에 보면 상당히 카리스마도 있는 그 범상, 호랑이 상입니다. 이분의 리더십을 우리나라의 금융당국 수장들도 배워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원래 노무라에서 그 IB 그 대표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무라는 데는 워낙 기업 문화가 강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데고 이제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남았고 이분은 이제 글로벌 IB 헤드를 하면서 이제 노무라가 아시아와 유럽의 그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영도 알고 그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의 자본주의가 뭔지 알고 이분은 와튼에서 또 MBA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을 주도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서 엄청난 시장에 기대감이 있고 이제 주가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본 기업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이상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을 했지만 100% 공감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기업들은 혼자 경영하지 말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 나눠라. 두 번째, 이건 한국에 봐도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일본 회사의 경영진들은 너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매출이 시장 점유율에 마켓쉐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여기에 플러스 투자가들이 관심이 있는 자본 비용, 그 다음에 주가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주주의 뜻을 헤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사회를 독립된 사회이사 중심으로 꾸려서 이들이 왜 우리 회사의 PBR이 1배가 안 되면 왜 그걸 따져보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기 위한 단기적인 미봉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주주 가치를 만들고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그 지금 야마지상의 드라이브를 거는 게 기업들 보고 무조건 배당 늘리고 자사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그 기업 가치에 전혀 개선이 도움이 안 되는 그 비핵심 자산 같은 거 다 팔고 투자 R&D를 효과적으로 잘해서 장기적인 가치를 키워라. 그리고 이러한 ROE 개선 계획은 최소한 1년 단위로 한번 발표해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금융위도 이제 이러한 지금 대책을 만들고 상당히 일본 안을 갖고 고심하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이 안이 너무 완벽해서 저는 거의 흡사한 대책이 발표되면 좋겠고 실제 한 2년 전만 해도 일본 거래소에서 PBR이 1배 미만인 회사 그러니까 그 장부 가치보다도 낮게 거래되니까 실제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없고 성장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없는 회사들이 반이나 됐는데 그 비율이 최근에 많이 축소되고 있다. 왜냐하면 주가들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동안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더 리스트라고 그래서 이제 야마지상이 발표를 한 게 우리가 매달 일본 기업 중에 상장사 중에 이러한 기업 개선 계획을 발표한 회사와 발표하지 않은 회사들의 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이제 계속 프레셔를 넣고 실제 작년 7월 기준에 이미 이런 기업 개선 계획을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하여간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가 20%, 공개 그 발표 의사를 밝힌 데가 이제 11%, 총 31%였는데 금년 1월 15일 날 지난주였습니다. 이 개선 계획을 밝힌 회사가 더 늘었어요. 2배가 됐어요. 20에서 40%가 됐고 예정인 회사가 49%. 그러니까 일본 전체 그 상장 주식 중에 한 반 정도가 이제 호응을 하고 있고 이분의 전략은 그래요. 일본이라는 사람한테는 잘 변하지 않는데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모든 데가 다 따라서 한다. 이제 그런 것을 노리고 있어서 상당히 파워풀한 작업이 되고 우리도 아마 금융위가 거래소랑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그 펀드들, 뭐 액티비스트건 뮤추얼 펀드건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40년 넘게 일본을 투자했던 제이미 로즌월드라고 달튼이라는 펀드의 창업자이자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의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을 100% 믿고 있고 실제 우리가 투자한 많은 기업들이 여기 하단에 보면 그 거래소가 요구하는 그 자본비용이라는 건 결국 그 주가의 수준,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본비용과 주가에 대해서 그
그걸 의식하고 경영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주주 제안에 반영을 하고 자본 배치를 잘 하라.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선순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지금 몇 년 전에 PBR이 1배 미만인 일본이 지금 1.4배의 PBR이 됐는데 한국은 1.0배죠. 내년 2025년이 되면 PBR이 1.8배가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도 한 2년 동안 주가가 매년 한 15% 정도는 오를 것을 모건 스탠리는 예측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 컨센서스고, 한국은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상장사들이 그걸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상속 증여세를 인하한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까지 그 상속 증여세가 우리가 징벌적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내서야 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든 주범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결자 제지를 해야 된다.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죠. 삼성, 뭐 현대, LG 이런 간판 기업들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인데 재무상태표에서 노는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잉여현금도 너무 많고 이것을 투입해서 주주환원을 하든지 하여간 주주를 위해서 돈을 쓰면 주가가 2~3배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2월 5일 날 저희 포럼에서 한국기업가버넌스 포럼에서 공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